옥텐 룰을 만족하는 분자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자들에 관한 얘기까지 봤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자는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BH2하고 그 다음에는 BH3 이런 애들이 그렇지 않은 분자였어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은 뭐부터 할 거냐면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 그래가지고 분자의 구조를 볼 거예요. 어, 분자의 구조를 볼 건데 그 분자의 구조를 보는 이론이 있어. 자, 뭐라 그러냐면 원자과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고. 그러니까 이 교재에는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3단은 맨 뒷부분에. 먼저 좀 하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쌍 반발의 원리. 첫 번째는 일단은 입체수라 그래가지고요. 자, 입체수는 뭐냐면은 어, 줄여서 얘 선생님이 SN이라고 쓸 거야. 그래서 입체수는 중심 원자와 결합한 원자 수하고요. 플러스 비공유 전자 쌍수. 자, 그걸 입체수라고 그러는데 입체수를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전자 덩어리 수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중심 원자가 있잖아요. 여기에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뭐냐면은 전자 덩어리가 이거 한 덩어리야 그냥. 그러니까 단일 결합도 한 덩어리, 이중 결합도 한 덩어리, 삼중 결합도 한 덩어리야. 알겠지? 그럼 이제 원자가 세 개 결합돼 있잖아. 그지? 그럼 전자 덩어리 몇 덩어리야? 세 덩어리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요게 또 한 덩어리야. 이렇게도 한 덩어리고 이렇게도 이런 몇 덩어리야? 세 덩어리지 뭐. 알았지? 그래서 입체수는 이제 전자 덩어리 수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엔 자, 원자과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서는 두 번째는 이 반발인데 자, 전자 간의 반발은 음정길티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야. 그런데 이제 제일 작은 애가 공유하고 공유끼리가 제일 작아요. 제일 큰 애가 뭐냐면 비공유하고 비공유끼리. 이게 제일 커요. 다음에 중간이 뭐겠어요? 공유하고 비공유가 중간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 반발이 세 번째가 이제 결론인데 분자 구조는 반발이 최소가
되는 기하 구조를 갖는다. 뭐 반발이라는 것은 그 뭘 뜻하는 거냐면 전자 간의 반발이 결국은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야. 그러니까 불안정한 그런 분자들은 사실은 존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전자 간의 반발이 최소가 되는 기하 구조를 갖는다라는 게 원자과 전자쌍 반발의 원리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분자 구조를 결정해 보면 첫 번째는 입체수가 2인 경우. 입체수가 2인 경우는 BH. 그러니까 분자 구조를 따질 때는 이게 옥텟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는 전혀 중요치 않아. 알았지? BH2는 헬륨이 있고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죠. 그럼 여기 전자 덩어리가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에서 이렇게 두 덩어리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 두 덩어리의 반발이 최소가 되려면 몇 도 떨어져 있어야 되냐면 180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자 이 중심 원자 여기에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이제 분자의 모양을 따질 때는 원자들만 따지거든. 원자들만 따진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직선이 거지죠. 그래서 직선형에 해당합니다. 직선형. 자, 전자 덩어리가 두 덩어리 있을 때 몇 도 떨어지기 제일 안정하다고? 180도. 그리고 분자 모양은 직선형이 되겠죠. 그럼 이거 말고도 CO2.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중심 원자의 전자 덩어리가 몇 대 몇 개 있냐면 두 덩어리 있죠. 그지? 그러니까 얘도 역시 직선. 다음. 보자. 그다음에 이거 있어요. CNF. 이거 그려봤었지. 지난 시간에. 자, 중심 원자를 탄소를 두고 주위 원자가 이렇게 질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럼 이 경우는 전자 덩어리 몇 덩어리예요? 보는 것처럼 두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두 덩어리일 때는 전부 다 뭐에 해당하냐면 직선형이다라고 보면 돼요. 옥텟을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다음 두 번째. 입체수가 3인 경우. 입체수 3인 경우는 BH3와 같은 애들이죠. 자,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붕소를 중심원자로 놓고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 덩어리가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예, 세 덩어리죠. 그럼 세 덩어리면 자, 중심 원자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이제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의 이 전자 덩어리들이 몇 도가 떨어져 있냐면 120도가 떨어져 있어요. 120도가. 알겠지? 그러면 이제 분자 모양 따질 때 내가 뭐만 따진다고 원자만 따진다 그랬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그려봐. 그럼 뭐처럼 보여요? 삼각형처럼 보이지? 그지? 그래서 얘를 평면 삼각형이라고 그래요. 자, 또 할까? COF2. 자, COF2는 중심에 탄소에 있고요. 이렇게 산소, 플로린,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자 덩어리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그럼 분자 모양이 뭐가 되겠어? 평면 삼각형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오존 찍어봤었나? 오존? O3? 안 찍어봤나? 찍어봤던 것 같은데. 여기 찍어봤죠? 기억하죠? 네. 그래서 오존은요, 산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돼 있어. 중심 원자 부분,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이렇게 되겠지? 그럼 세 덩어리야. 세 덩어리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비공유 전자성이 한 쌍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자 모양은 이렇게 해놓고 중심 원자죠. 여기에 비공유 전자성 한 쌍을 위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다른 원자들이 이렇게 결합하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알았죠? 자, 그런데 이제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이 더 크다고 그랬죠. 그지? 그러면 얘네들을 밀어내요. 반발이 크니까. 그래서 이 각도가 120도보다는 작은 각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자, 분자 모양을 따질 땐 비공유 전자쌍을 안 따져요. 분자 모양은 이렇게 돼. 자, 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분자 모양이. 그럼 얘는 이제 무슨 모양이라고 해요? 구분형이라고 그래요. 굽었다는 얘기는 직선이 굽었다. 알았지? 그래서 얘는 구분형. 구분형이 됩니다. 자, NOF도 그려봤을 거예요. 질소를 두고 중심 원자 질소를 두고 그다음에 산소, 그다음 플로린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럼 NOF 같은 경우는 입체수가 얼마가 돼요? 자,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돼요. 그지? 근데 원자들만 따지니까 얘도 분자 모양은 뭐가 된다고? 분명히 되지. 이렇게. 알았죠? 자, 그래서 전자 덩어리가 세 덩어리면 두 가지죠. 비공유 전자쌍의 유무에 따라서 비공유에서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없으면은 평면 삼각형, 있으면은 구분형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이번엔 사인 경우 알았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전자 덩어리 몇 덩어리냐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네 덩어리가 되죠.
그 네 덩어리가 되는데 이 네 덩어리의 반발은 세 덩어리보다는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동일한 평면상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자, 아까지는 다 어떤 구조냐? 다 평면이죠. 위에서 직선형도 평면, 평면삼각도 평면, 구분형도 평면. 그지? 그래서 입체수가 이와 같이 1과 2일 경우에는 당연히 평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입체수가 4로 넘어가는 순간 평면 구조가 못 돼요. 반발이 세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입체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중심 원자를 두고 전자 덩어리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각도가 전부 몇 도냐면 109.5도가 돼요. 109.5도. 자, 원자들을 이어서 도형을 만드는 거야. 그럼 이제 자 이어서 그러면 몇 면체가 되냐면요. 4면체가 되죠. 4면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4면체. 아셨죠? 그래서 이제 중심 원자가 탄소인 경우에 4면체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말고도 뭐 CF4 같은 애들. 알겠지? C, CL, CL4가 더 많겠다. 사이마탄소. 유명한 물질이죠. 뭐 할 때 쓰냐면 용매로 쓰이는 애들이 사이마탄소. 그럼 사이마탄소는 탄소를 중심 원자로 놓고 염소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럼 전부 다 각도가 109.5도가 되겠죠. 그 다음 NH3 중심원의 질소 수소가 이렇게 결합했어. 이 결합한 상태에서 이제 전자 덩어리만 보게 되면 전자 덩어리는 보세요. 몇 덩어리? 덩어리 네 덩어리. 그렇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자, 그러면 일단은 3면체야, 3면체. 3면체인데 비공유 전자가 이렇게 하나 위치를 해야 되겠죠? 아무 위치나 비공유전자 있으면 돼요. 중심 원자 이렇게 놓고 여기에 비공유 전쌍이 이렇게 한 쌍이 있고요. 나머지는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각도가 조금 작아져요. 왜냐하면 이게 반발이 크다면서 밀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각도 몇 도가 되냐면 107도가 됩니다. 자, 분자망을 따질 때 원자들만 이용해서 도형을 한번 그려보면 참 레오야, 레인이 시험 어떻게 봤어? 취지 맞췄어? 아이고 다행이다. 과탐이 어렵게 나와가지고 어
그러니까 같으면 2등급 킬러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 1등급 킬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화학 몇 개 맞았대? 얘기 안 물어봤어? 아, 잘 안 물어봐. 그 최저는 맞췄어? 아, 다행이다. 축하한다 그래. 최저 맞췄으면 됐지 뭐. 어디 넣었어? 어. 의- 의대 넣었지? 의대 안 넣니? 아, 그럼 되겠네. 의대 안 넣었으면 됐지. 음. 자, 봐봐. 107도. 이렇게 되고, 분자 모양은 이게 삼각뿔이라 그래요. 삼각뿔. 알았지? 뭐 삼각 피라미드라고 하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불리는 이름은 삼각뿔. 알았지? 다음 이번에는 H2. 자, H2O는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그려지죠? 전자 덩어리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야. 그리고 입체수가 4인 거야. 근데 비공유 전자쌍에 두 쌍이나 있죠? 그래서 그냥 삼연체니까 이게 기본적인 형태에서 비공유 전자쌍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돼. 중심 원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어. 자, 이 결합각은 이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두 쌍이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야. 그제? 그럼 두 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발이 더 세. 알았어요? 그럼 몇 도가 되냐면 104.5도가 돼요. 104.5도.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이제 좀 전에 봤던 구조인데 이거 뭐라 그래? 이렇게 된 거 뭐라 그랬니? 도분형 그렇지. 그래서 입체수가 4인 경우에 유일한 평면이야. 유일한 평면. 나머지는 어떤 구조냐면 입체 구조, 입체 구조. 얘도 입체, 얘도 입체에 해당되죠. 자, 그럼 루이스 구조를 찍고 나서 전자 덩어리 수를 이용해서 분자 구조를 판단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자 구조를 이렇게 알아야 되느냐지. 왜 알아야 되냐면 자, 우리 화학이 제일 중요한 게요. 그거예요. 반응. 근데 그 반응성이 크냐 혹은 작냐를 따질 때는요. 분자가 극성이냐, 극을 띠냐 안 띠냐 굉장히 중요해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분자 구조를 알았다면 이 분자 구조를 바탕으로 분자의 극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봅시다. 이번에 할 내용은 이런 거야. 자,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 맞죠? 첫 번째.
결합의 극성부터 볼게요. 예를 들어 수소가 있어요. H2. 그러면 이게 루이스 구조지? 그지? 그래가지고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원자들마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전자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그게 음성도야. 전기 음성도 배웠어 안 배웠어? 응? 배웠잖아. 맞지?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 전자를 이런 식으로 끌고 와요. 이런 식으로. 그럼 분자 내에서 분자가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이 전자 있잖아. 이 전자가 어느 한쪽에도 안 쏠리겠지. 왜? 똑같은 애가 잡아당기니까. 알았죠? 그렇게 되면 이런 결합을 가리켜서 뭐냐면 무극성,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그 무극성 공유결합은 자 전자쌍이 한 쌍이든 두 쌍이든 세 쌍이든 간에 서로 같은 원자들이 잡아당기면 무극성 공유결합이 됩니다. 알았죠? HCl. 자, HCl은 수소와 염소 사이에서 당연히 한 쌍의 전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수소고요. 빙 둘러서 염소고요. 자, 그런데 수소가 음성도가 작고요. 전기 음성도가. 그다음에 염소가 전기 음성도가 커요. 이렇게 잡아당겨. 이렇게 잡아당기고 염소가 이렇게 잡아. 그러면 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수소, 염소. 그럼 전자는 어느 쪽에 치우쳐 있겠니? 염소 쪽에 치우쳐 있겠지. 잡아당기는 게 염소가 크니까. 그러면 염소 쪽에서는 부분전화 마이너스를 띄게 되고 여기는 상대로 부분전화 플러스. 그래서 이 문자는 이렇게 델타를 쓰는 거예요. 델타. 마이너스라는 뜻이고 얘는 이렇게 해서 플러스.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이 이제 부분전화예요. 부분전화. 부분전화를 띄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결합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자가 어느 한쪽에 쏠려버리거든. 이걸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되게 간단하네요. 그럼 결합의 극성은 서로 같은 원자가 결합하고 있으면 무극성 공유랍.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하고 있으면 극성 공유랍이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쌍극자 모멘트라는 어떤 값이 있거든. 그 쌍극자 모멘트가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뮤라 그래요, 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분자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요쪽이 있고 근데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분전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벡터 값이 있는데 벡터 맞죠? 이게 변이 벡터야. 이 벡터 안 배웠지? 뭔지는 알지? 벡터 뭔지 알아요? 지금 그렸잖아. 이게 벡터야.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건 물리량이야. 그래가지고 이때 쌍용 포인트는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벡터가 나발이고 R하고 Q만 가지고 있으면 0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R하고 Q가 있다는 얘기는 그 플러스에 해당하는 분전의 플러스의 무게중심과 마이너스의 무게중심이 겹치지 않으면 무조건 R을 갖게 되는 거야. 겹치면 어떻게 될까? R이 0이면서 이 전기가 사라져 버리겠지. 그지? 얘가 얘하고 겹쳤어. 그지? 어떤 분전에 그럼 전기를 띄어 안 띄어? 안 띄겠지? 그럼 겹쳤다는 얘기는 R이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뜻이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 R이 0이 안 되는 이상은 무조건 그걸 띄게 되는 거야. 양쪽에. 알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쌍시자 모멘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쌍시자 모멘트는 분자의 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쌍시자 모멘트 0이다. 이런 분자를 무극성 분자라고 그러고요. 쌍시자 모멘트가 0보다 크다. 0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0 아니면 0보다 큰 거야. 알았지? 그러면 얘를 극성 분자라고 해요. 주로 이제 이 쌍시자 모멘트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크고 극성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러고 우리 쌍수 모멘트라고 합니다. 이번엔 그 분자의 극성.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건 그 결합의 극성이고, 이번엔 분자의 극성. 이원자 분자를 보는데, 이원자 분자는 위에서 봤던 H2를 비롯하여 N2, Cl2, F2, 기타 등등. 자, 이러한 이원자 분자들은 무슨 결합을 가지고 있냐면, 무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죠. 서로 같은 원자끼리 결합했으니까 무극성 공유 결합이지. 근데 양쪽 똑같이 잡아당길 테니까 이 분자들은 쌍점부터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될 것이고 얘들은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 HCl, 뭐 NO, CO 이런 애들. 얘네들은 서로 다른 원자에 의해서 결합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으며 음성도가 큰 원자가 부분자나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극성 분자가 돼요. 쌍꺼풀 모멘트가 당연히 0보다 크겠죠. 됐나? 그러면 요번엔 이원자 분자는 간단해요. 이원자 분자는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이 동일합니다. 결합이
극성 결합이면 극성 분자가 되고 무극성 결합이면 무극성 분자가 된다. 분이 이제 다원자 분자예요. 일단 결합이 어떻게 되냐면 이산화탄소 이렇게 돼 있고 H2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결합의 극성도 보자. 둘 다 가지고 있는 결합이 무슨 결합이야? 응? 극성이죠. 극성 공유랍. H2도 극성 공유. 알겠지? 둘 다 극성이야. 자, 그러고 나선 보니까는 얘는 분자 모양이 직선형이에요. 이산화탄소.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겨. 이게 서로 대칭이 아니야. 대칭이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게 직선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안 쏠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한마디로 벡터가 상쇄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얘는 쌍점에서 얼마가 되냐면 0이 되면서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근데 H2 같은 경우는 분자 모양이 구분형이에요. 그러면서 극성 공유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지? 구분형에서 저렇게 잡아당겨. 그러면 이제 산소 쪽으로 산소 쪽에 부분자가 마이너스, 수소 쪽에 부분자가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지. 그지? 그렇게 되면 얘는 극성 분자가 됩니다. 쌍적 모멘트가 0보다 큰 상태가 되면서 극성 분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원자 분자와 다르게 다원자 분자에서는 결국 이 분자 모양이 있잖아요. 분자 모양이 직선형이냐 혹은 구분형에 따라 극성이 결정됐네. 알겠지? 그래서 분자의 극성은 다원자 분자 같은 경우는 뭐가 분자의 극성을 결정해 주냐면 분자 모양이 분자의 극성을 결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결합의 종류하고는 관계없이 결합이 극성일지라도 대칭적이면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은 엄연히 다른 얘기야. 알았지? 또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뭐런 게 있어요? BF3, NH3. 사원자 분자거든요. 중심 원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플로린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일단 결합의 종류부터 무슨 결합? 무슨 결합? 극성 공유 결합. 공유 결합. 자, 극성 공유 결합인데 그 분자 모양이 보는 것처럼 평면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잡아. 이 세 개가 이제 같은 힘으로 딱 잡아당기게 되니까 얘는 쌍점 모멘트 0이 되는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알겠죠? 거기에 반해서 사원자 분자는 암모니아도 사원자 분자야. 수소, 수소, 수소. 자, 그리고 이제 분자 모양이 삼각뿔이에요, 삼각뿔. 일단은 결합의 종류는 위에서 본 것처럼 극성이에요. 똑같이 극성. 분자 모양을 보니까 평행삼각형과 다르게 삼각뿔이래. 그럼 전자를 이제 끌어당기는데 질소 쪽으로 딱 끌어당겨. 이쪽에 부분전화 마이너스 뜰 거고 수소는 부분전화 플러스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의 어느 한쪽에 이제 전자가 치우치면서 이렇게 극을 띄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쌍극체 모멘트가 0보다 크게 되니까 얘는 무슨 분자라 그래요? 이런 애들을 극성 분자라고 하는 거죠. 아셨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원자 분자이면서 분자 모양이 평면 삼각형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삼각뿔인 경우에 뭐가 달라졌어? 분자의 극성이 달라졌잖아.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다원자 분자는 분자 모양이 극성을 결정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COF2 같은 경우 얘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평면 삼각형이야. 그런데 여기 잡아당기게 돼. 근데 이게 이 잡아당기는 힘이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얘가 다르잖아 산소가. 그 음성도 차이가 나는 거지 얘하고 얘 음성도 차이가. 그지? 근데 플로린이 더 크기 때문에 플로린은 부분전화 마이너스를 띄게 될 거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벡터가 상쇄가 안 돼요. 이렇게 잡아당기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야, 이거. 알았어? 그럼 이쪽이 작고 이쪽은 크고. 그러니까 어차피 전자는 이쪽 플로린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그래서 평면 삼각형이라도 어떤 원자가 결합했느냐? 그럼에 따라서 얘는 쌍점 모멘트가 0보다 크고 분소 분자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응? 뭐 극성 분자. 미친 거야. 극성.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이 관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네.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앞에서 봤던 얘들의 이제 분자의 극성을 한번 또 예측해 보고 그 다음에는 다음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금요일이죠? 아이고.
니네 상호하지 마. 상호를 하지 마. 상호 너무 어려워. 생물이 너무. 생물은 등급이 안 나와, 등급이. 나도 하지 말라고 하니 일은 못하겠다. 판단 잘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생물 말고 할 게 또 없다, 그지? 아, 일단, 니들은 다 내신이지. 내신이니까 뭐. 해야지. 뭐. 음. 바탕을 이렇게 어렵게 내가지고 참. 자, 봐봐. 자, 우리 이제 앞에서 분자 구조를 배운 이유가 있어요. 왜 배웠냐면 지금 극성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분자 구조니까. 여기 봐봐. 일단 이산화탄소. 아이고. 내가 이제 이렇게 잡아당긴다 그랬지. 그러니까 쌍점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는 거야. 그지? 대칭 구조라서. 근데 이제 CNF는 그렇지 않아. CNF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보단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더 커요. 똑같이 대칭적인 분자 모양이라 할지라도 쌍쌍미터 0보다 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원자가 결합되어져 있는 분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건 했었죠. 산소 쪽으로 잡아당기는 것보다는 플루오닌으로 잡아당기는 게 더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쌍쌍미터가 0보다 크게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얘는 안 그래요. 얘는 쌍쌍미터 0이겠죠. 대칭 구조라서. 근데 구분형은 무조건 대칭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뭐가 되든 간에 쌍쌍미터 0보다 커야 돼. 삼연체. 얘는 0이겠죠? 얘도 봐봐.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쌍쌍미터가 0이 돼요. 자, 삼각뿔과 구분형은 뭐든 간에 극성이야. 이게 무극성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분형하고 삼각뿔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게 뭐냐면은 분자의 극성까지 판단해 본 겁니다. 알았어요? 교재 내용을 좀 확인하면서 갈게요. 자, 음성도 했었고요. 그다음엔 자, 결합의 극성도 했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음성도가 서로 다른 원자의 공유라. 자, 무극성 공유라. 음성도가 서로 같은 그런 원자들의 공유라. 있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수소가 있고 F2가 있고 HCl과 HF가 있어. 그래서 이 빨간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전자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곳이 빨간 쪽이에요. 알았죠? 근데 그 파란 거로 해놨네. 이놈들은. 예? 전자가 존재하는 쪽으로 이제 파란 거로 해놨어요. 파란 거.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극성이 극성이 굉장히 크면 굉장히 크면 그게 뭐냐면 전자가 이동한 이온 결합이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 결합과 공결합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다음, 자, 쌍극적 모멘트도 했죠? 선생님이. 그래서 이 쌍극적 모멘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 이원자 분자잖아. 이원자 분자니까 여기서는 이 전기음성도 차이하고 쌍극적 모멘트가 이런 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엔 분자의 모양에 따른 분자의 극성. 알았지? 봤던 얘기들이에요. 그러고 나선 얘는 분자 모양을 두 번째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이상한 거야. 분자 모양은 선생님이 한 대로 이렇게 해서 예, 전자성 반발의 원리 전부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알았죠? 딱히 읽을 것도 없어요. 쭉 넘어가셔서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분자의 성질이야. 알았죠? 그래서 오늘은 3단원이 맞아.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 자, 봐. 3단원은 공유결합이 제일 영이 많은데, 공유결합이 뭐뭐였어? 루이스 구조, 그 다음 분자 모양, 그 다음에 분자의 극성. 그 세 가지 연결되는 거. 알았죠? 자,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성질들을 얘기하는 건데, 먼저, 극성 분자가 어떤 애인지는 알죠? 이런 애들이 극성 분자고, 모성 분자는 이런 애들이 모성 분자예요. 한 얘기를 계속 또 하고 있어요, 보죠. 알았죠? 그렇다면 얘네들의 성질이 중요합니다. 성질. 자, 분자의 극성에 따른 성질. 이거 이제 외워야 될 내용들이 좀 있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용해성. 용해성은 이런 얘기야. 끼리끼리. 극성 물질은 극성에 잘 녹고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극성 용매는 물이야. 물. 알았지? 그럼 여기에 잘 녹는 애들 이온 결합을 비롯한 극성 분자들이 잘 녹아요. 끼리끼리 잘 녹는 거니까. 알았지? 그럼 물에 안 녹는 건 무극성이겠지? 흔히 말하면 기름. 기름과 물이 섞여 안 섞여? 안 섞인다는 것은 녹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무극성. 대표적인 무극성 용매가 사야마탄소. 뭐, 알아두세요. 사야마탄소입니다. CCl4 얘가 무극성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무극성 용매는 무극성이 잘 녹아. 이런 애들. 뭐 하나 더 쓰자면 탄화수소. 잘 녹아요. 그다음 물에 잘 녹는 거가 하나 더 써봐. 에탄올, 메탄올, 아세트산. 자, 이와 같은 탄수화물들은 물에 녹는데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물에 안 녹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탄화수소는 당연히 물에 안 녹아. 그리고 어디 잘 녹아? 사야마탄소에 잘 녹아. 알겠죠? 뭐 그런 거 알잖아. 매운맛을 내는 게 뭐지? 캡사이신인가? 캡사이신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물에 안 녹아. 그지? 그러면 매우면 뭘 먹어? 우유 같은 거 먹어? 어? 그러니까 뭐 매운 떡볶이 이런 거 가면 이제 우유나 우유 안 주고 쿨피스 주는 거야. 쿨피스. 그걸 왜 주나 몰라. 전혀 효과도 없는 거. 어? 효과 없어요. 그냥 졸라 매운 거야 그냥. 그냥 매운 거 먹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긴 한데 뭐 매운 거 왜 먹나 모르겠어. 그 제일 이해가 안 되는 한국말 중에 맛있게 맵다. 맛있게 맵다가 뭐야? 그런 말 이해돼? 아, 이게 매운 게 어떻게 맛있을 수 있어? 맛있게 먹겠다. 이게 말이 안 돼. 제일 좋은 게 쿨피스 이런 게 아니라 우유가 좀 낫긴 하죠. 유지방이 있으니까 그 캡사이신을 녹인단 말이야. 그게 안 될 때는 참기름 알죠? 참기름은 숟가락에 참기름 고소해. 먹어도 그냥 먹어도 입에 혀에 넣고 이렇게 돌려. 그러면은 훨씬 나죠. 왜냐하면 기름에 캡사이신이 잘 녹습니다. 알겠어요? 그런 것들. 아니면 또 뭐 있냐면 드라이 클리닝 알아? 드라이 클리닝이 왜 드라이 클리닝이? 그 뭐 공기로 빨래를 해? 유기용매를 써서 다시 말하면 이런 용매들을 쓰는 거야. 벤젠과 같은 용매들. 알았지? 그러면은 드라이 클리닝은 용매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 용매는 써야 돼요. 뭐 벤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이 옷에 묻어 있는 기름때를 갖다 없애는 거죠. 알았지? 그러니까 물이 사실은 섬유에는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물빨래를 집에서 하잖아요. 물빨래를 집에서 하면 이 섬유들이 사실 망가져. 그러니까 비싼 옷들은 절대로 물빨래를 안 하죠. 어? 그래서 이제 드라이 클리닝 같은 것들도 이러한 무극성 용매를 이용해서 빨래를 하게 되면 그런 걸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용해성, 극성이 잘 녹고 무극성이 잘 녹는다. 그래서 이 실험들은 되게 많이 잘 나와요. 그래서 황산구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이오딘이 있고 이렇게 있어. 물에 녹는 얘가 되게 저기 요놈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만 이제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물만. 알았지? 아이오딘은 저기 안 녹아. 사이마탄소에는 얘만 녹아 얘만.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게 보라색으로 바뀌어. 녹았으니까. 아이오딘 색깔이 보라색이거든. 사이마탄소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놓게 되면 이게 사이마탄소인데 밀도가 물하고 CCl4 중에는 얘가 더 커요, 밀도는. 그러니까 사이마탄소가 밑에 가라앉아 있고 물은 위에 뜨는 거야. 그래서 그 맨 마지막 그림처럼 밑에는 보라색이고 위에는 파란색이 되겠죠. 푸른색. 알았죠? 자, 이번에는 녹는 점, 끓는 점. 이거는 이제 분자 간의 힘을 갖다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어떨 때 크냐? 알았지? 어떨 때 크냐? 첫 번째, 일단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커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럼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분자량이 비슷했을 때, 극성하고 무극성 중에는 뭐가 더 큰 거냐면, 극성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지? 자, 분자 간의 힘, 분자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엔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극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애들이 이제 분자 간의 힘들이 뭘 결정해냐면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을 결정해 줍니다. 알겠지?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는 높다. 분자 간의 힘이 클 때 녹는 점이라든가 혹은 녹는 점도 높고요. 볼링 포인트, 끓는 점도 높아요. 기억하세요. 맞죠? 자, 보세요. 일단 뭐 얘하고 얘는 분자량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느 놈이 끓는 점이 높아? 이쪽이 높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34, 32. 이쪽이 높죠? 나 HCl.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높아. 맞죠? 다음, 요번에는, 예, 정기적 성질. 자,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있습니다. 자, 극성 분자가 있는데, 봐봐. 무슨 상태라 그랬어? 기체 상태는, 자, 전기장 내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한다. 그래서 부분전화 음전할 때 있는 부분은 플러스 극쪽으로, 부분전화 양전할 때 있는 쪽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배열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기체 상태의 극성 분자들이에요. 자, 어디 있냐면은, 요 밑에 그림을 보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고, 이쪽이 플러스 극이죠. 얘들이 전부 다 기체입니다. 기체. 그러면은 플러스는 분자 내의 플러스는 당연히 마이너스 극쪽으로, 분자 내의 마이너스 쪽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렇게 배열한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다음 액체. 액체는 대전체를 가까이 가면 무조건 대전체 쪽으로 끌려갑니다. 알았지? 대전체가 뭐냐면 전기를 띠는 물체들을 갖다 대전체라 그래요. 알았지? 그래서 지금 대전체가 플러스 그지? 플러스. 여기다 물을 넣었잖아. 그지? 그 여기를 확대해 보면 물 분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산소 쪽이 부분전화 마이너스를 띄고 수소 쪽이 부분전화 플러스를 띄게 된다. 알았지? 그러면 요 산소 쪽에 있는 요 산소가 자, 이 산소가 어느 쪽으로 이 대전체 플러스 쪽으로 향하면서 끌려가게 되는 거야. 휜다고. 알았어요? 반대로 마이너스 띄고 있는 마이너스를 띄는 대전체를 갖다 대면 어느 놈이 딸려갈 것 같아? 수소 쪽이 딸려가요. 그런데 무극성 분자는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전기장 내에서. 그 다음에 대전체에서. 그래서 무극성 분자는 어, 야,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알았죠? 자, 정기적 수승 두 가지야. 기체 상태 극성 분자는 배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체 액체 상태의 극성 분자는 액체는 어디로 휘어? 대전체 쪽으로 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극성에 관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 자, 지금 얘가 이 그림이 뭔지 알겠지? 그제? 물 분자의 물. H2O. H2O 분자인데, 이 H2O가 있을 때, 대전체 플러스 극쪽이 있으면, 여기는 산소가 이렇게 배열하고요. 마이너스의 대전체는 플러스 쪽이 끌려갑니다. 알았죠? 자, 그래가지고,
3단원을 맞췄습니다. 나만 맞힌 것 같아. 알았죠?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험적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일단 문제는 좀 확인하고 와야 되니까 다음 주 숙제는 어디까지 해오냐면요. 대단한 거 말고 여기 단원별로 문제 있잖아. 그제? 그러니까 217조까지 문제 풀어오시면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 문제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신 대기.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았죠? 진도 끝났으니까 문제는 집에서 풀어가지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